법원 복도는 유난히 하였다. 이순이는 이혼 판결문을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35년이라는 세월이 단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다. 손에 든 종이는 가벼웠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순이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60이라는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결혼식장에서 26의 자신이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웃 김 여사와 마주쳤다. 김 여사는 순이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가렸다. 동네 소문은 이미 다 퍼진 모양이었다. 순이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빠르게 지나쳤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곤해 보였다. 새로 얻은 원룸은 좁았지만 깨끗했다. 짐은 며칠 전에 이미 옮겨 놓았다. 냉장고, 세탁기, 작은 침대, 책상. 그게 전부였다. 35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것은 옷가지와 사진 몇 장뿐이었다.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아이들도 복잡할 것이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순이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35년 동안 아침마다 남편과 아이들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아무도 밥을 차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다림질한 셔츠를 찾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더니 9시가 넘어서야 눈이 떠졌다. 급하게 일어나려다가 멈췄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구청 문화센터 팸플릿이 눈에 들어왔다. 이웃집 우편함에 잘못 배달되었던 것을 며칠 전 받아왔던 것이다. 수채화, 요가, 노래교실, 서예. 여러 강좌가 나열되어 있었다. 순이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수채화 강좌에 동그라미를 쳤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다. 중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 칭찬받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문화센터 복도는 시끌벅적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다. 순이는 수채화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강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환하게 웃으며 순이를 맞이했다. 처음이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순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회색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온화했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순이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강사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붓을 잡는 법, 물을 조절하는 법, 색을 섞는 법. 순이는 오랜만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붓끝에서 번지는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다. 옆자리 남자는 수채화를 제법 하는 듯 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풍경화를 그려나갔다. 순이가 물 조절을 실패해 종이가 울퉁불퉁해지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엔 물을 조금만 쓰시는 게 좋아요. 종이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번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순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다. 산을 그리려 했는데 덩어리만 잔뜩 있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몰두한 시간이었다. 복도에서 아까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남자는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고 있었다. 순이를 보자 한 잔을 더 뽑아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이신데 잘 그리시던데요. 아니에요. 엉망이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잘 그리시던데요. 3년째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근처에 살아요. 이순이에요. 저도 이 동네 사는데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순이가 고마웠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나이에 혼자 사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 문화센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편안한 침묵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만났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만 나누다가 점차 수업 후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민호는 3년 전 아내를 폐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말할 때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순이는 자신이 최근에 이혼했다고 짧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수요일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날씨도 좋은데 근처 공원에서 스케치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하려니 의욕이 안 나서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5월의 공원은 실록으로 가득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각자 스케치북을 펼쳤다. 민호는 연못을 그렸고 순이는 나무를 그렸다. 가끔 서로의 그림을 보며 조언을 주고받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순이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밖에서 그림을 그려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집 밖에 나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순이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그 안에 새겨진 세월이 느껴졌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이 낯설었다. 저는 35년을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혼했어요.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결혼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그저 어느 순간 서로가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남편도 자신도 지쳐 있었다고 말했다. 말을 하는 동안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힘드셨겠어요. 민호의 짧은 위로가 따뜻했다. 그는 자신도 아내를 간호하면서 많이 지쳤다고 마지막 1년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말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문화센터에 나오기 시작한 것도 딸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연못 위로 오리 한 쌍이 유유히 헤엄쳐 갔다.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 지연이었다. 통화를 받자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어디야?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응, 밖에 나와 있어. 공원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 엄마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일이야? 응, 문화센터 다니면서 취미 생활 좀 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은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했다. 특히 아들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다. 며칠 전 전화로 왜 참지 못했냐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딸이에요. 요즘 자주 전화해요. 자식들은 부모가 변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제 딸도 처음엔 제가 문화센터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정말요? 왜요? 아마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요. 엄마랑 같이 다녔던 곳이거든요. 문화센터가. 민호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순이는 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었다. 남은 사람의 슬픔은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데 있었다. 모든 장소, 모든 순간이 추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순이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와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편했다.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순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수요일 민호는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순이는 괜히 신경이 쓰였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금요일 순이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요일에 못 배워서 걱정되었다고 괜찮으신지 궁금하다고 썼다. 한참을 기다리다 답장이 왔다.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쉬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는 안도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이상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가 궁금하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렜다. 다음 주 수요일 민호가 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순이에게 인사했다. 수업 후 두 사람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민호가 보온병에 차를 담아왔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다. 지난주에 못 와서 죄송해요. 문자 주셔서 기뻤습니다. 민호의 말에 순이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20살 처녀처럼 부끄러웠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죠? 아니요. 누가 걱정해준다는 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서요. 두 사람은 오후 내내 공원을 산책했다. 민호는 자신이 젊었을 때 교사였다고 말했다. 국어를 가르쳤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다고 했다. 은퇴하고 나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덧붙였다. 순이는 자신이 결혼 전에 작은 서점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책을 좋아했고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책방을 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꿈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호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정말요? 물론이죠. 제가 그림을 시작한 것도 60이 넘어서예요. 아내가 아프기 전에 같이 하자고 했던 건데 혼자 시작했죠. 처음엔 아내 생각에 울면서 그렸어요. 지금은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평온해요. 순이의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자신의 꿈을 응원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다. 35년 동안 누구도 순이에게 내가 뭘 하고 싶냐고 묻지 않았다. 6월이 되었다. 공원의 나무들은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고 장미꽃이 만발했다. 순이와 민호는 매주 수요일이면 만났다. 수업이 끝나면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민호가 제안했다. 다음 주에 바다에 갈 생각인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스케치하기 좋은 곳이에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바다라니. 얼마 만에 가보는 바다인가.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둘이서 여행을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민호는 순이의 망설임을 알아챘다. 당일치기예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거죠. 부담 갖지 마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배려가 고마웠다.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이른 아침 기차를 탔다. 동해로 향하는 기차 안은 한산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다. 순이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에 도착하자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호는 해변가 작은 식당으로 순이를 안내했다. 갓 잡은 회를 시켜 먹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바다. 순이의 말에 민호가 미소 지었다. 저도요. 아내랑 마지막으로 온 게 10년 전쯤이었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그림을 그렸다. 민호는 등대를, 순이는 파도를 그렸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도 웃음이 났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들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해변가 정자로 뛰어들어갔다.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졌다. 정자 안에서 비를 피하며 둘은 웃었다. 운이 좋네요. 정자가 있어서. 정말요. 흠뻑 젖을 뻔했어요. 빗소리가 거세졌다. 정자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순이는 민호와 나란히 앉아 비오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어깨가 자신의 어깨에 닿았다. 순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순이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순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순이 씨를 만나는 게 제일 기다려져요. 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순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순이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더 자주 연락했고 순이도 기다렸다. 매주 수요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만났다.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 가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걸었다. 어느 날 순이의 딸 지연이 집에 찾아왔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 응, 밖에서 먹고 다니니까. 밖에서? 혼자?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 요즘 친구랑 같이 다녀. 친구? 무슨 친구?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이야. 그림같이 그리고 그래. 지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순이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딸에게 숨길 게 뭐가 있나 싶었지만 아직 말하기엔 이른 것 같았다. 남자야, 여자야? 그게 왜 중요해? 엄마, 설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지? 순이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을 아직도 아이 취급하는 딸이 서운했다. 지연아, 엄마가 60이긴 하지만 판단력은 있어. 걱정하지 마. 지연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돌아가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순이는 딸이 돌아간 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삶을 설명해야 하는 게 답답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니 눈치를 보게 되었다.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밝은 목소리로 내일 미술관에 가자고 제안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미소가 지어졌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7월의 어느 저녁, 민호는 순이를 작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순이는 긴장되었다. 이런 분위기의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특별한 날인가요? 순이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순이 씨,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요즘 순이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순이 씨가 떠올라요. 순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이 씨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순이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도 민호 씨를 만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내일이 기다려져요. 민호가 테이블 너머로 순이의 손을 잡았다. 촛불이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을 비췄다. 젊지 않은 손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젊었다. 순이 씨, 제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겠어요? 느리게, 천천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호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순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한강의 야경이 창밖으로 반짝였다. 그날 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8월 어느 날 순이의 아들 준석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요즘 남자 만난다면서요? 순이는 깜짝 놀랐다. 지연이가 말했구나. 준석은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준석아, 엄마가 누구를 만나든 엄마 자유 아니니? 자유.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순이의 가슴이 아팠다. 아들은 여전히 부모가 다시 합치기를 바라고 있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들은 몰랐다. 준석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평생 아빠랑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누군데요? 혹시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순이는 화가 치밀었다. 아들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되었다. 나가. 엄마 기분 상하기 전에 나가. 준석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순이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석도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 말에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 나이, 60이면 사랑하면 안 돼? 엄마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야 해? 준석아, 엄마도 사람이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준석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좋은 엄마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민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다. 민호는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순이는 답장하지 않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까지 민호와 만나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호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순이는 나가지 않았다. 민호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편지 한 통을 우편함에 넣고 돌아갔다. 순이는 한참 후에 편지를 꺼냈다. 민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이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쟤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 거겠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이 씨,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순이 씨와 함께 웃고 싶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다. 민호의 말이 맞았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그 시간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걸까? 순이는 용기를 내어 딸 지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남자분이 진짜 있는 거야? 응, 있어. 좋은 사람이야.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순이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35년 동안 아빠 내조하고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 그건 알지만. 하지만 뭐, 엄마는 이제 늙었으니까 참고 살아야 해.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무섭거든, 엄마.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순이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걱정하는 거였다. 하지만 걱정도 지나치면 간섭이 되었다. 엄마를 믿어줘. 엄마가 판단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다가 엄마를 만났어. 서로 의지하고 있어. 지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다. 정말 행복해, 엄마? 응, 오랜만에 행복해.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알아. 천천히 기다릴게. 카페를 나오며 지연이 엄마의 팔짱을 꼈다. 예전처럼. 순이는 딸의 온기가 느껴졌다. 완전히 이해받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마음이 열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이 씨, 민호 씨, 미안해요. 연락도 안 하고. 괜찮아요. 힘드셨죠? 네, 조금.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공원에서 만나요. 우리 처음 그림 그렸던 그 벤치에서. 다음 날 순이는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민호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순이는 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민호가 그 손을 꼭 잡았다. 보고 싶었어요. 민호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자신도 보고 싶었다는 것을. 9월이 되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원은 더 아름다워졌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하늘은 높았다. 순이와 민호는 여전히 매주 만났다.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손을 잡고 걷는 것도 함께 차를 마시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순이 씨, 제 딸을 만나보시겠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다. 민호의 딸을 만난다는 것은 관계가 진지해진다는 의미였다. 긴장되었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네, 좋아요.
다음 주 일요일 민호의 딸 서연을 만났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다.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연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다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순이는 조금 놀랐다. 예상과 달리 환영받는 느낌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웃으시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호가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울지 마.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서연의 축복이 고마웠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서연이 순이를 꼭 안아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는 민호에게 물었다. 딸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을까요? 제가 행복해 보였나 봐요. 서연이도 아빠가 혼자 사는 걸 많이 걱정했거든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도 결국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거였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준석이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0월이 되고 11월이 되었다. 순이와 민호는 이제 서로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었다. 매일 통화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다. 함께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 가고 산책을 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호가 순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다. 거실 벽에는 민호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순이는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바다, 산, 나무, 그리고 사람들. 민호의 삶이 그림 속에 담겨 있었다. 이거 정말 잘 그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순이 씨도 많이 늘었어요. 이번 문화센터 전시회에 출품해 보세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민호가 주방에서 차를 끓여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다. 순이 씨, 네. 저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순이는 차를 마시다 멈췄다.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표정은 진지했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순이 씨 얼굴을 보고 싶어요.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함께 산다는 것. 60이 넘어서 다시 누군가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함께 산다는 것.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동시에 설렜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지만 민호와 함께라면 더 행복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순이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의 제안을 말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찬성이야. 그런데 오빠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설득해 볼게. 엄마, 후회 없는 선택해. 인생 한 번뿐이잖아. 딸의 응원이 힘이 되었다. 순이는 용기를 냈다. 순이는 아들 준석을 만나기로 했다. 아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준석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준석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민호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민호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는지. 엄마는 35년 동안 아빠를 위해 살았어. 너희들을 위해 살았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민호 씨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 엄마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준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준석아,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될까? 엄마도 남은 인생 웃으며 살고 싶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준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저도 사실은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항상 웃고 계셔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하셨을 때 화가 났어요. 우리 가족이 깨진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불행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준석아. 엄마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제가 엄마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준석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분, 민호 씨 한번 만나볼게요. 제대로 인사도 안 드렸잖아요.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줄 몰랐다. 다음 주 순이는 민호와 준석을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당에서 만난 두 남자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풀렸다. 민호는 교사였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준석은 자신의 일 이야기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준석이 민호에게 말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 우리를 위해 사신 분이에요.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요. 12월 겨울이 깊어졌다. 순이는 결심했다. 민호와 함께 살기로. 아이들도 축복해 주었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호는 순이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였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다. 순이 씨, 이거 받아주세요. 민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순이가 상자를 열자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아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표시예요. 남은 인생 함께 웃으며 살자는 약속.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60이 넘어서 받는 반지였지만 20살 때보다 더 소중했다. 민호가 순이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꼭 맞았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순이 씨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도시를 뒤덮었다. 새해가 밝았다. 순이는 자신의 짐을 정리해 민호의 집으로 이사했다. 많은 짐은 아니었다. 옷가지, 책, 그림 도구. 그게 전부였다. 민호는 순이를 위해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 주었다. 창가에 책상과 이젤을 놓았다. 여기서 마음껏 그림 그리세요. 순이는 감동했다. 평생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남편과 아이들의 공간이었다. 이제 자신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요, 순이 씨?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순이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이었다. 우리 여행 갈까요? 못 가본 곳 많잖아요. 민호의 제안에 순이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봄에 유채꽃 필 때 완벽해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무엇을 그릴지.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며칠 후 순이는 문화센터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했다.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다. 민호와 함께 갔던 동해 바다. 그림 앞에 서서 순이는 그날을 떠올렸다. 빗속에서 손을 잡았던 순간, 가슴이 뛰었던 그 순간, 전시회장에 지연과 준석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엄마의 그림을 보며 놀라워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다. 고마워, 준석아. 민호도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서연도 함께 왔다. 네 사람은 전시회를 함께 둘러봤다. 가족 같았다. 아니,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전시회가 끝나고 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순이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물었다. 오늘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아이들이 축복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에요. 저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함께여서 따뜻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다. 순이는 코트를 벗으며 생각했다. 이곳이 이제 집이구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집. 에필로그. 봄이 왔다. 제주도 유채꽃은 노란 물결을 이루었다. 순이와 민호는 약속대로 제주도에 왔다.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다. 바다, 오름, 유채꽃밭.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순이는 스케치북에 민호의 모습을 그렸다. 책을 읽고 있는 민호.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뭘 그려요? 민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비밀이에요. 순이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민호도 웃으며 다시 책을 보았다. 순이는 연필을 움직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60이 넘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줄은 몰랐다고. 이혼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민호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함께 보는 석양, 함께 그리는 그림. 모든 것이 소중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었다. 순이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다. 60에 시작한 사랑이 늦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제때였다. 인생을 살아본 후에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60의 사랑은 깊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림을 다 그리고 순이는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민호는 감탄하며 웃었다. 저를 너무 잘생기게 그렸어요. 이게 제 눈에 보이는 당신이에요. 민호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순이 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도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노란 물결이 끝없이 펼쳐졌다.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갔다. 순이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 일상이 행복이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순이는 거울을 보며 주름을 슬퍼하지 않았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증거였다. 희끗한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였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았다. 민호와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다. 민호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 순이에게 건넸다. 예쁘죠? 순이는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었다. 햇빛에 반짝였다. 예뻐요. 간직할게요. 우리의 제주도 추억으로요.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파도가 밀려와 발자국을 지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면 되었다. 저녁이 되어 석양을 보러 언덕에 올랐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구름이 분홍색으로 타올랐다. 민호가 순이를 꼭 안았다. 순이는 민호의 품에 안겨 석양을 바라보았다. 아름답네요. 정말요. 순이 씨만큼 아름다워요. 순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 나이에 무슨 아름다워요. 진심이에요. 제 눈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순이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민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졌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숙소로 돌아와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내일은 어디를 갈지 이야기했다. 섭지코지를 가자고, 성산 일출봉도 가자고, 작은 미술관도 둘러보자고. 우리 내년에는 어디로 갈까요? 민호가 물었다. 글쎄요. 경주도 좋고 강릉도 좋고 다 가요. 시간 많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시간은 많았다.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함께할 시간은 충분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면 되었다.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문화센터에서 민호를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적었다.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이었다. 일기장을 덮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60이 넘어서 찾은 행복.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전혀 늦지 않았다고. 오히려 딱 맞는 시기에 찾아온 행복이라고. 인생은 한 번뿐이었다. 다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소중히 살아야 했다. 후회 없이, 솔직하게, 용기 있게. 순이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민호와 함께 보는 일출, 함께 먹는 아침, 함께 걷는 올레길. 모든 것이 기다려졌다. 잠들기 전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인생.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제때였어요. 바로 지금이 제 봄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순이는 편안한 얼굴로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 아침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이었다. 그렇게 순이의 늦은 봄은 계속되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진짜 자신으로 사는 삶의 시작.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였다. 그리고 순이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온전히, 완전하게 행복했다.